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해란 박사님께서 우리 네 사람이 좀 마음대로 떠들으라고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보편적 가치관에서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고위 간부,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은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신하는 임금의 겉모습을 숨기지 아니하고 뜻으로 숨긴다. 왕명을 거역해서라도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나라를 태평하게 하면 자연히 임금도 편안하게 된다. 이것이 올바른 신하의 도리이다. 비록 왕명을 거역하여 일가 친척까지 화를 당하더라도 백성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참된 충성이다. 잠시 임금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나라에 중대한 재앙이 되는 것을 모르는 채 하는 것은 참된 충성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어진 임금이 있더라도 신하들이 잘 보좌하여 국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때만이 백성이 행복하고 나라가 태평해질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임금이라도 나라의 당면한 어렵고 복잡한 일들을 혼자서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임금은 유능한 신하들의 보좌를 받아야 한다. 그렇기에 신하의 직책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기들에게 이처럼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임금이나 윗사람의 뜻을 무조건 따르기만 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적혀있네요. 이 나라는 누가 임금이고 신한지가 좀 헷갈려갖고 누구예요? 문재인이야? 임종석이야? 아니 이제 이거는 그 옛날 그 원칙 왕조 시대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현실에 맞게 여기에서 신하는 뭐 공무원, 장관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임금은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단지 이제 임금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국민이 위임해준 5년 동안 누릴 수 있는 그 권력, 임시직, 5년짜리 임시직. 그렇죠. 임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 떠들어 맨날 나를 잘릴 수도 있지. 비정규직이래. 정규직도 잘리는. 아니 그러니까 그 탄핵이 잘리는 거죠. 그래서 저 생각은 원래는 주권은 누구가 가지고 있어요. 주권. 주권은 국민이에요. 예. 그냥 우리 세금으로 그냥 그 하는 대통령이고 그냥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거꾸로 있어요. 예. 어디가 대통령이 왕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 그 선거 때만 되면은 예. 나는 국민의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한 표 주십시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온갖 거 다 할 것처럼 하는데 예. 딱 선거 끝나서 당선만 되고 나보세요. 그 다음에 막 목에 힘을 너무 줘가지고 목 아파. 기부싸고 이 참 기본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는 것들,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 이제 여기서 나온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이나 무조건 뭐 옳습니다, 뭐 잘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선이 뭐 보좌관들이니 있는 거 아닙니까? 보좌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여기 바른 방향으로 옳은 정책을 대통령이 결정하게끔 조언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역할이 지금 청와대에 있는 비서들이나 보좌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대통령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해야 이게 참된 충성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 운이 없는 거죠. 어디서 그 참모라는 인간들이 하나같이 무조건 자유 윗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그러잖아요. 뭐 이 대통령이 시킨다 해서 따라하고 뭐 이러면은 참된 충성이 아니라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따라가고 있던. 답답한 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정말 잘 모셔야지. 그렇죠.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저떻게든 현재 신을 봤을 때는 탄핵을 어떻게든 정권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각해 준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를 계속 만들어내고
발전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혈맹이고 우방이 미국하고 자꾸 덤을 지려고 그러고 좀 느닷없이 5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순진한 백성들이 하지만 민초들이 하지만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저렇게 빨리 차고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고 다들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자체도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뭘 하더라도 좀 투명하게 좀 올바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았기나 주고 하면 좀 덜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기대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저쪽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촛불혁명을 했다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그 우익들 보수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막 자유애국 시민이었는데 자유진영의 시민들은 적폐라고 청산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사고가 이런데 뭐 어떻게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더 비극인 것은 이러한 위기를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뭐 사상적인 위기, 사상 갈등 이런 그 위기를 겪은 게 주기가 있더라고요. 보면 왜 유럽도 60년대, 미국 60년대,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60년대에 이런 회오리바람을 한 번씩 겪었어요. 그렇게 해서 막 히피가 히피 문화가 난리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반대하면서 반전운동하고 물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전쟁광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은 뭡니까? 목적이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세상에 자국 군대들이 가서 그 젊은 청춘들이 가서 전쟁터에서 죽고 이러는데 무조건 막 전쟁은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전쟁에 이겨야 되는 전쟁에서 안에서는 발목 잡고 이러면 그 전쟁이 제대로 수행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30년대도 그랬잖아요.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도 오죽하게 이승만 박사가 반전주의자들은 오열이라 그랬어. 오열. 세작들, 간첩들 오죽하면은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 그렇게 썼거든요. 이제 그렇게 막 잡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 나라 우리 사실은 그 사람들 미국이나 유럽은 몇백 년에 걸쳐서 서서히 피 흘려가면서 체험돼서 다져진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우리는 갑자기 그냥 거의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냥 호박이 그 어른들이잖아. 호박이 넝쿨째 가서 막 그냥 갑자기 좋은 것이 뚝 떨어진 거야. 그것도 진짜 안 될 거를 그냥 막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그냥 미국과 싸우고 국제사회와 싸우고 공산주의와 싸워가지고 갔다가 턱하니 너무 값없이 준 거예요. 이 귀중한 거를. 진주라고 할 만한. 아주 그래. 근데 미국과 유럽은 이러한 위기를 겪었어도 거기는 그 체제 안에서 싸웠잖아요. 체제 자체를 전복하려고까지는 못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이런 똑같은 이게 PC죠? 똑같은 과정을 겪는데 우리는 더 위태로운 게 자, 우리의 적이 중공 있고 북한 있어요. 우리랑 반대되는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그 세력들과 커넥션이 깊은 세력이 정권을 잡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 국가관을 손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체제를 전복하는 거 아니야. 합법적으로 체제 전복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위기가 큰 거예요. 그렇죠.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 겪었던 거에 비해서 우리는 몇 배 더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지금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북한과 똑같은 체제에서 당분간 오랜 세월. 근데 뭐 내가 볼 때는 오랜 세월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서방 세계가 이거 딱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서 중국에서는 한반도는 그 식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일본에서는 전직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위기를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좀 절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되죠.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냥 그 제 개인적인 생각에 사실 미국이 그동안 자유진영을 이끌어왔잖아요. 네. 자유진영의 맏형으로서 정말 지금까지 인류가 국가라는 형태로 존속해온 몇천 년 역사 이래 미국처럼 착한 나라가 없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정말요? 워낙 그 미국이 너무 정말 미국은 착한 나라예요. 특히 이번 트럼프의 미국은 더 착하죠. 미국도 그렇죠. 대통령들 그때 바뀔 때마다 미국도 좀 싸우고 다르지만, 있었죠. 네. 그때는 그 오바마 대통령실에 있을 때 그때는 얼마나 미국이 망가져 버렸냐고. 아니 그랬어도 미국처럼 그래, 착한 그렇죠. 나라가 없어요. 아, 네네. 없는데 네,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의 정책이 유일하게 성공해서 열매 맺은 나라거든요. 미국의 자존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미국은 나타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나타났냐고 생각하면 그때는 그 스리그람 파더 그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나서 미국 딴 데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겠다고 하셔가지고 뭐 먹는 거 없어더라도 고생하더라도 거기서 싸워가지고 영국하고 전쟁하다가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나라가 미국인이고 그때 생겼던 헌법이 미국의 헌법이잖아요. 근데 합주국이라고 하는 그 다 뭐 그냥 뭐냐 그 스테이트는 뭐 제대로 자유가 있는 스테이트가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 합해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그 자유주의의 모델가 있죠. 그래서 이 나라가 진짜 좋겠다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고 저도 생각해요. 네. 저희들도 일본 사람이지만 그때 미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국이 진짜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했기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만 망가져 버렸던 그 미국의 정신이 논립 정신이 다시 나타났다고 다시 거기서 부활했다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한국도 위기지만 그러더라도 위기 아닌 위기가 찬스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기는 저쪽이 위기야. 사실 평양하고 불부터 먹던 그 사람들한테 지금 보통 심각한 얘기. 중공도 그렇고 여기가 지금 망하게 생긴 거예요. 아마 3년 길어봤자 3년 내에 중국까지 지금 다 무너지게 되는 판도야. 그러니까 저쪽 애들이 급하니까 지금 평창 와서도 통미봉남 안 하고 이제 어떻게 통남 그거라도 한다 복미 당하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게 그 통남도 안 되는 게 이쪽에서 또 너 그래 딱 주먹 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세력이 자기 자식들도 다 얼바인이 뭐 이런 데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추잡하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반미를 확실하게 할 수도 없어. 그 반미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게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든지 사실 서구 사회나 미국 사회도 문제가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젊었을 때도 했었어요. 당신 뭐냐 뭐 했더니 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한테 만약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I became the savior of Western civilization. 이렇게 내가 이 타락한 서구 문명을 갖다가 이렇게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트럼프는 얘기했지. 나 뭐 이렇게 뭐 부인을 자주 갈고 싶다라든지 그런 얘기하신 분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승리의 트로피를 얻어지는 거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 정신하고 너무나 사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기독교적인 그 기반이 있을 테고. 또 지금의 그 미국의 정보력이라든지 뭐 군사무기 또 그런 기술 발달 수준은 지금 나이룬 씨를 만약에 표적을 삼아가지고선 검사를 한다 그러면은 나이룬 씨가 모르는 나이룬 씨의 모든 그 뭐 3대까지 다 조사를 할 정도로 순식간에 다 발달되어 있어서 지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격이고 뭐가 약점인지 전부 다 손바닥 안에 그 현미경처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네들도 알아 그러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파키스탄 엊그저께 그 신년사에서 그 사라 샌더스가 백악관에서 파키스탄에 원조 다 끊겠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한 거. 갑자기 파키스탄 왜 나오지? 이란 사람들 응원하다. 그거 다 사실 북한 치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1대1로 막는 거예요. 파키스탄 핵과학자가 근데 이미 그건 북한에 북한에 1대1로 끝났거든요. 끝났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그거 되게 협조하라고 아주 청와대에다 불러놓고 말이야. 기업인들. 아니 왜 썩은 동안 줄을 잡느냐고요. 줄을 잘 못 쓰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줄 잘 써야. 왜 그러는 거야? 잠깐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뒤집어서 어떻게 쫙 넘겨가지고 우리 시간 너무 많이 말았어요. 여기 한번 자,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던데요.
문명한 나라의 관리들은 직책에 따라 맡은 업무가 정해져 있어 각자의 직무를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한다. 그래서 임금이 온갖 잡무에 관여하는 폐단이 없고 여가도 적일 수 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없고 설령 불량한 생각을 가진 무리가 있더라도 법보다 백성이 무서워 감히 반란을 깨하지 못한다. 그 결과 임금은 끄리낌 없이 여러 지방을 다니며 나라의 형편을 살피고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도 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몰려나와 임금의 행차를 향하여 만세를 부르고 환영하니 감히 불순한 무리가 임금을 해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 어찌 임금에게 큰 기쁨이 아니겠는가. 이거는 이제 지금 조금 지금과 동떨어진 것 같이 느껴질 텐데, 이 얘기는 미국이나 이 유럽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 국민들 나라를 돌아다니고 외국에도 나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왕은 그걸 못해요. 한번 행차하려면은 정말로 막 수많은 사람 이끌고서는 뭐 제사지내러 뭐 가고 이런 거 그걸 이제 빗대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면은 국민들이 막 풍요롭고 평안하니까 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불만이 없으면은 사회에 불안 요인이 없거든요.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불안 요인이 많으면은 뭐 밤거리 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위험하면은 대통령이 어디 다니는 거 함부로 하겠어요? 뭐 암살을 당할까 겁나서 이렇게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자기의 맡은 책을 잘해야 된다. 근데 우리 이게 독립정신 읽어보면은 그 각 챕터마다 별도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앞의 내용과 연결되고 뒤의 내용과 연결되고, 이게 뭐냐?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내서 이제 국가를 운영하게끔 하니까 세금만 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잘 감시를 해야 된다. 국회의원도 감시하고 공무원도 감시하고 장관도 감시하고 잘하나 못하나 세금을 올바로 쓰나 안 쓰나.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세금 내고 뭐 난 다 했어. 세금 냈으니까. 이래놓고 투표를 하면 투표도 안 하고 그리고 막상 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되면은 나중에 뭐 정치를 못하네 잘하네 이러지 말고 내 한 표로 내가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렇죠. 세금이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국민이 국민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벌써 저기 문재인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그분이 발언한 내용들 보면은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내용들을 천만이 발언해왔고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비서실장도 하고 하면서도 그 노무현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들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명박 대통령 뽑은 거. 그러니까 감시를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제가 여기 부분이 너무 좀 마음이 와닿는데 지금 요 부분 안 보고 이렇게 여기서 마감을 찍었으면 좋겠나요? 보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는 게 지금 이 부분이 정말 보편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있다면 좀 일깨워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다. 신하가 원칙에 입각하여 바른 말씀으로 임금에게 조언한다면 임금의 치적은 빛나게 되고 백성은 물론 다른 나라들로부터 칭송받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나라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참된 충신이요 나라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 역적이다. 몇십 년 전의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모자라고 충성과 반영의 근본을 알지 못하여 오른에 이르러 잘못된 충성이 판치고 있다. 우리 모두 충성과 반역의 참뜻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 지었어요. 딱 지금 우리 관리들한테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책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 책은 이 책은 여기 옆에 계신 김효선 선생님하고 또 김충남 박사님하고 이게 풀어서 쓴 책입니다. 이게 독립정신이라는 책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29살 때 이게 감옥에서 그러니까
스물아홉 조선 민족이여 깨어나래. 그 헬조선 하는 애들. 예, 젊은 민족주의자들. 얘네들 빨리 깨어나야 되겠네 이거 읽고. 예.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책을 얘기하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네. 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아, 좋아요. 정말 예.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네, 드리고 또 하려고 이게 그러죠. 조선민족이여 깨어나라 독립정신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닌 29 청년 이승만이 쓴 책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쓰지 말자고 했던 그런 진보적인 생각을 올바르게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닌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반성 많이 하게 되고요. 정말 저 시대에 살면서 예언자처럼 꼭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무엇으로 나라에 충성을 하고 무엇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교과서로 채택해야 돼요 국정이.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서고 예. 이게요. 세계 자유민의 아니 나는 처음에 이걸 생존 풀어쓰고 나서 네. 내가 우리 이거 언제 쓰신 거예요? 이게 2008년 2008년. 예, 그 건국 60주년 되던 해. 이걸 내면서 학술회도 여러 번 했고 이제 그때마다 이거는 우리 민족의 생존 전략서이며 또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 경영 청사진이에요. 이게 여기 쭉 이렇게 보면은 국가는 어떻게 경영해야 된다는 이야기 지금 다 이런 것들이 국가 경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해야 되고 국민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청사진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당신의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신념을 그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면서도 한 번도 그걸 꺾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 신념을 키우고 갈고 닦고 그래서 45년 이제 일본이 해방하고 우리가 48년에 건국한 거죠. 당신의 꿈을 이룬 거니까 그 정말 불굴의 의지, 불굴의 사나이. 뭐 이제 우리 이제 끝날 시간인데 그 사나이가 여기 네, 그렇게 감옥에서 회사들이 묶여가지고 있는 모습이는 그 여기 이제 사진 없네요. 여기는 없고 지금 이제 이삼재 선생 뭐 아드님도 있고 막 그래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쇠사슬도 차고 있고 쇠사슬 차고 있습니다. 중재수니까. 그러니까 역적이죠. 근데 이제 우리도 역적질 그 재밌는 왜 우리 한국 사람도 특히 이렇게 뭐 숫자에 의미 두는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한다는 것보다도 근데 내가 처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참 재밌는 게 우리 예수님이 33년을 세상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년 공생에 살고 근데 토탈 33년 살았거든. 이승만 박사가 보니까 30망명한 지 33년 만에 귀국을 했어요. 딱. 왜냐하면 1912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1910년에 들어와서 YMCA에서 활동을 하다가 백오인 사건이 나자 이제 그 종교 기독교 감리교 세계 총회를 빙자해서 이제 미국으로 나간 게 1912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1945년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이제 해방되고 나서 33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박사 사저가 이화장 있잖아요. 그 이승만 박사가 이제 이화장도 여기 거처할 데가 없어가지고 국내에 있던 기업인들이랑 이제 뜻있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사들였는데 그 돈을 모아 거기에 같이 돈을 모아서 모으신 분들이 또 33인이더라고요. 저희 그 3.1운동 민족대표도 33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3이라는 게 완전수, 삼위일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게 다 우리 무당이라고 아까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볼 때도 저기 예수님이 계셨던 그 이스라엘도 그 자기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나왔다고. 이게 우리는 지금 이제 이승만 김충남 박사님 여기 김충남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 전에 뭐 탄신 행사나 이럴 때 보면은 강연도 해주시고 여기 이제 이승만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책 그러셨는데 김충남 박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한국의 모세다, 대한민국의 모세다. 이스라엘 모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종됐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세울 수 있게끔 그것처럼 우리 일제 식민지하에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거기가 1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승만 박사가 뭐 이렇게 해방시킨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끌어서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해서 그러니까는 이 한민족의 한국의 모세다 뭐 이렇게 이런 이렇게 비교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하와이 가면요 거기에서는 그 하와이 대학에 보면 한국학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요 이 하와이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독립운동하면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도 그 직접적으로 뭐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은 하와이에 섬이 8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해요. 그 태평양 잡지에 그런 그 쓴 논설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 한국처럼 조선처럼 팔도가 있으니 여기 이제 하와이를 갈 수 없지만 여기에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생각하고 똑같이 팔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미래 그 독립을 쟁취할 때까지 그 하와이에서 그 후진을 양성해서 그런 운동을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회도 세우고 여기를 이제 갈 수 없는 고국처럼 생각하고 여기에 뿌리 내려서 여기서 우리가 준비를 하자.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나라를 세우면 국가 경영을 하려면은 많은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재 양성하는 게 그분이 이제 제일 첫째 그 사명이었었죠.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지.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아니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뭐 좀 더 뭐 정말 나는 이제 학자가 아니니까 뭐 내가 이렇게 뭘 찾아냈다 뭐 이렇게 내가 남들이 얘기 못했던 걸 내가 뭐 혼자 터득했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 학계에서 인정은 안 해주겠지만 너무 어느 분인가 언젠가는 이런 방향으로도 연구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그렇게 우리 한인들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들 보면 그 유태인들이 했던 그 유태인들은 어느 지역이나 가면은 일단 자기들이 모여서 거기에는 뭐 신화본부도 만들고 이렇게 거의 자치를 하잖아요. 그것을 많이 좀 보시고 좀 응용을 하고 모방을 하시지 않았나. 그 와이프가 프란체스카가 원래 유택의 좀 핏줄이었잖아요.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죠. 예,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확인은 못했고요. 조금 전에 33 그래가지고 제가 제 기억이 맞지 싶어서 구글에 맞네요. 우리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2017년 3월 31일 새벽 3시 3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구설드린 거예요. 333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33 이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때쯤 구속되지 않았나 니까 올해 3월 3일 3시까지 나오시면 되겠네. 3월 그 일자가 들어가서 좀 31일 그러니까 지금 3일 모아서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2017년 3월 31일 새벽 3시 3분에 구속됐거든요. 그런 이 우연도 정말 기가 막히게 3333 아니 근데 3이라는 게 그 완전 숫자네요.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중공 우리가 그쪽도 뭐 물론 나름대로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더 전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왜 전복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역 같은 경우는 팔괴를 그러는데 원래 우리 이쪽 그 민족 같은 경우는 3이 완전 숫자고 뭐 3, 6, 9 해가지고 이제 9 정도 되면 완벽하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쪽도 우리가 중공이라든지 그 한쪽 이쪽하고 우리 민족이라든지 이쪽은 완전히 달라요. 언어에서도 이렇게 그 주어하고 동사하고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다르고 뭐 이렇게 어족도 틀리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하여튼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3.1절 때 그 촛불 혁명이 이제 좌절이 거의 됐었는데 우리가 준비가 좀 부족해서 지금 이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굉장히 답답하지만 저는 길게 보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못 이루신 게 생전에 사실 북한 해방 북진 통일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 될 때가 된 거예요. 될 때가 됐고 여러 가지로 해서 올해 3.1절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잠깐 중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국가리상이 그거를 준비를 또 2월달에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국교에서 그거 잠깐만 말씀 주십시오. 저희들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알아보고 있는데 그 2월 8일 그 독립부 그 성원서가 그 A8 학생 A8에 그거는
예, 그 청년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민단에서도 뭐 매년 행사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도 거기서 뭐 민단 때도 좀 뭐 담당을 해보고 뭐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하고 자발적으로. 예, 그리고서 뭐 처음에는 그 요 발날쯤에 그 일당 그 3.1 자판이라고 하는 뭐 그냥 미우라 선생님이랑도 그때 그거 뭐 협조하시면 좋겠지만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도 그 이파를 전신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당시에 일본 기독교 분 중에서 그 우찌무라 간도라고 하는 기독교 선생님께서 한반도 그 자유 독립은 우리도 치용하겠다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때 그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지만 그런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때 진짜 그 한국은 그 조선이 자유국이 만드는 그런 마음이만 있고 그 일본은 비난하는지 말고 그 일본과 우호적으로 사귀겠다고 그런 그 뜻이었다고 그건 사실 있는데 그 뭔가 그 요새 한국에서도 그냥 뭐 반일 운동할 때 이용하면 안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는 같이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거는 반일 운동이 아니고요. 그 대한민국 자유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그거는 대한민국만 아니라 저희들도 자유한 나라를 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일본에서는 그 중국에서 만명하셨던 분들이도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자유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운동도 연결을 시켜서 그 자유 독립 정신은 한반도에서 탄생하고요. 앞으로 세계에 나가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번에는 좀 한일운동은 기획을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힘을 합쳐. 합칠 수 있어요. 합쳐서 해야죠. 하여튼 오늘 그 우리 여자들은 참 수고스러워. 그죠? 맞아. 이렇게 오랫동안 떠들고도 또 할 얘기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이렇게 제가 좀 이해란 박사님하고 어디를 가서 다음 주는 하루 얘기하셔도 되죠. 뭐 하와이에 네, 하와이를 가기 때문에 직접 가서 이제 있으면 제가 이제 못하고 우리 혼자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하셔야죠. 저는 없고 네. 이제 세 분이죠. 아니요. 다음 주에는 우리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결방해요? 네, 결방하고 그 다음 이런 주에 식의 스터디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 확산을 시켜야 돼. 이거 운동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스터디하고 뭐 친목도 쌓고 뭐 30년 동안 저짓을 했는데 얘네가 이제 지금 진보할 거예요. 그게 다 철저한 거니까 이게 새로운 유행을 우리가 전파하는.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우리 결방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제 5장 챕터 5 마음속의 독립정신을 굳게 하여야 한다. 독립정신을 굳게 해야 된다는 이 제목을 가지고 그럼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시끄럽게 수다 떨어서 죄송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다